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가 전해철 전 의원의 경기 안산갑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당신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했느냐, 가결표를 던졌냐, 부결표를 던졌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지호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경선 후보 네.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오늘 단대 오거리 지하철역에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가던 중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네.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단대오거리. 영광입니다. 예, 성남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해철 씨가 이제 그 안산갑 재보선에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안타깝게 네. 의원직을 상실해서 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 지역은 사실은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아유, 그럼요.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해서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전해철 전 의원님이 출마하겠다는 확실한 의중을 이틀 전에 라디오에서 밝히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전해철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 한 25년간 민주당원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가장 혼란을 겪고 분쟁이 심했던 때가 2023년 9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저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네. 국회 통과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결에 참여해서 아유, 그럼요. 자당의 당대표를 체포하는데 협조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 안에 분쟁이 깊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그 시기만 문제가 아니라 22년 대선 이후로 이재명 당대표가 근 1년 6개월 활동하는 동안에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고 당대표직을 그만두기를 요구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저는 네. 그때 가장 힘들 때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잘 아실 당 거예요.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해철 전 의원님이 가결파 의원들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그때 어떤 표결을 행사했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가결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 뭐 우리가 짐작했을 때는 가결표를 던진 것 같은데 우리 당대표 잡아가라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태 입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 밝히진 않았어요. 네. 아니 이제 이틀 전에도 안산의 가장 중요한 출마자의 덕목이 도덕성이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덕성뿐 아니라 진정성과 투명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공직으로 다시 출사를 하셨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3번 공천받은 삼선 의원
인데다가 민주당 정권의 행안부 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렇다면 네. 25년 내 민주당의 가장 큰 분쟁이자 네. 큰 사건이었던 네.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그럼요. 본인이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가결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러면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유권자와 당원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출마는 존중하지만 23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제가 공개적으로 페북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궁금해요. 그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자기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분개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김종민 의원 정도가 나 가결표 던졌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은 그때 뭘 어떻게 했는지 전혀 밝힌 바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당원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면 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또 선출직 희망자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어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된다. 떳떳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정치활동을 하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당대표 직무정지를 외쳤던 분이다라고 한준호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렇게 밝혔어요. 예비 후보가.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죠. 전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네. 정말 팩트를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냥 당선한 이유. 그래서 전해철 전 의원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씀하실 때 정말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는데요. 네. 저도 전해철 전 의원님이 이재명 당대표의 당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네. 그런데 네. 이재명 당대표의 당직을 정지시키는 게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기소당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규정을 해서 당직 정지를 하지 않는 결의를 하는 당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무위원회. 그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당대표인데 네. 본인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석을 했고 네. 다른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종식 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대신해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분의 당무위원, 한 30명,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과 당무위원들이 모여서 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그러니까 오전에 기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에 왜냐하면은 당대표에 대해서 이 지휘가 네. 그때도 또 국민의힘하고 엄청 공격을 했어요. 네. 뭐 기소도 다 했는데 좀 정리해 범죄자가 보면은 어떻게 당대표를 하냐. 예. 정리해 보면 이제 당 대표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직을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제 아니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회의에 전해철 의원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 결정을 왜 지금 하느냐. 지금 하지 말고 의총이나 나중에 하자. 며칠 후에 하자. 네. 뭐 이렇게 해서 회의에 한 1시간 반 정도 혼자서 네. 1대 30으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막 반대를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직을 정지하라 그런 게 아니라 당대표 정지가 아니다. 네.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은 당대표직을 정지해야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본인은 어쨌든 회의 진행에 있어서 나는 뭐 기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당직 진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견을 보이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데 뭐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은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고 예. 당직을 정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회의에 있어서 나중에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한마디 한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된다. 의총 이런 데 가져가서 반대파 의원들이 많으니까 저기 이재명 반대파 의원들이 많으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얘기하셨고요. 1시간이 넘었군요. 그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예. 그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재명 당대표의 당직 정지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다. 당무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바로 몇 분 있다가 한 명 기권했는데 네. 김의겸 대변인이 예.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했다. 그게 또 언론 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또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하여튼 이 대통령은 이제 말하자면은 억울한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 요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진술을 검찰 쪽에서 회유하려 했다. 피의자에게 수사받는 피의자에게 이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발생한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소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차원의 당무위원회의 그 결의가 이제 있을 상황에 나타나가지고 1시간 넘게 이거는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의원총회 가서 논의하자 이러면서 딴쪽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전해철 씨다. 근데 전해철 씨는 이제 와가지고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것처럼 나는 기권했지 반대한 적은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네요. 하여튼 선거철인가 봅니다. 자, 김지호 후보님. 지금 그 전해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사법연수원 한기수 선배다라면서 마치 그 친한 척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지. 다 맞는 말인데. 아니, 누가 한기수 위가 그렇게 친한 사이라면은 동기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동기 중에 저기 이재명 대통령 동기 중에 저기 국민의힘 정치인 김진태도 있어요. 김진태도. 그럼 김진태하고도 친한 건가? 이 대통령이? 참. 그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저는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이후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23년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근 한 5년 동안 굉장히 당내에서 시련을 겪었는데 그럼 그 시련을 겪은 상대방이 누구였냐? 그럼 누가 뭐래도 많은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전해철 전 의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예전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그런 적임자라고 자부하시는데 뭐 그런 주장은 같은 당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관련해 갖고 가결을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이제는 좀 밝히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였는지 당원과 국민 앞에 설명을 하시는 게 그게 저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 저기 전해철 씨가 그 전략 경선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면은 안산시장에 출마하신다면은 뭐 경선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경선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을 해서 어떻게 하든 지방선거 승리에 일조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공천을 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경선 또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선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좀 네. 당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활동 중이신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 공약을 내거셨어요. 지금 보니까. 성남 대전환? 이 어떤 겁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은 성남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했을 때 성남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그 경부고속도로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의 톨게이트. 톨게이트. 톨게이트가 뭐 몇십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요금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서울 요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공학적인 토건 기술도 발전했고 해서 예. 이제는 그 상부에 예. 좀 지하하고 그 상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주택이라든지 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제2, 제3을 잇는 산업단지라든지 그렇지. 예.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네. 장기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상 개발에 대해서 이제는 거대 담론으로 성남시 발전,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됐고 서울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안보적인 이유로 군공항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로 인해서 40-50년간 성남 원도심 분당 구민들이 많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이 있던지 더 좋은 대안을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로는요. 성남에 있는 요금소, 고속도로 요금소, 네. 성남에 있는 공항 이름이 서울공항, 서울 요금소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정말 이 두 곳의 어떤 시설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이 아니, 서울에 막대한 없는데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조차도 성남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 1순환도로로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서울 요금소와 성남공항도 명칭도 개명하고 고속도로 지하, 네. 그다음에 공항 이전 또는 공항 인접 지역 지원 특별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네. 공약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였습니다. 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